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진돗개에 대해 국뽕이니 다른 나라도 대표 견종이 있으니 우리도 하나 만들자에서 나왔다느니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어 만들어낸 개 따위로 치부하곤 하는데요. 진돗개가 알려진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제 치하인 1938년 조선 총독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교수인 일본인 학자 모리 다메조 교수는 조선어 사전의 편찬에도 참여한 바 있는 조선 총독부 직속 고적조사위원회 위원이자 보물고정명승 천연기념물 보존회 위원이었는데요. 조선일보 1937년 3월호에 의하면 모리 박사는 진작부터 반도의 남단 다도해 중에 큰 섬 전남 진도의 조선산에 양견이 있다는 것은 전해 듣고 있던 차 2월 상순부터 약 2주간 동섬에 체제하며 실험 연구한 결과 이것이야말로 단연간 탐구하여 얻으려고 했던 세계적 양견 순수한 동화계통의 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애석하게도 이것들은 당시 육식용으로서만 이용되고 있어 한시라도 속히 이들을 구해 군견, 엽견, 번견으로 그 진가를 10분 발휘하도록 할 것과 경성으로 돌아와 서둘러 일본의 추전견, 토저견처럼 보존지정견으로 지정해 천연기념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개를 왜 식용으로 썼냐는 질문은 1938년 일제 치하라는 시대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진돗견은 아키다와 같은 크기로서 동일 계통으로 보이는 스마트한 체격으로 들이나 산에 풀어놓으면 굉장한 스피드로 달리는 영맹함을 지니고 있죠. 반면 주인에 대해서는 온후하고 독실하다며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견종으로 개의 생명선인 후각이 비상하게 발달되어 있고 극히 민감 영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양이까지 국방자원으로 끌어넣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명견의 발견은 군민에게 의지를 북돋우는 일으로 모리 교수는 내선 일체를 말하는데 유력한 자료가 된다며 총독부에 건의했던 것이죠. 중앙아시아에서 만주를 거쳐 한국으로 오고 다시 일본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개는 한국 전역에 번져 서양개나 다른 개들이 섞여 귀는 축 처지고 꼬리도 내리는 잡종이 되어버렸지만 진도는 섬이라 다른 개의 출입이 적어 비교적 순수한 한국 원형이 남아있는 학술상 귀중한 개로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모리 교수는 진돗개의 우수성의 예로 결벽성이 강해 계집에서나 집안에서 똥을 누지 않고 반드시 밖에 나가서 누며 청각이 예민하여 발소리만 듣고 짖는 진도는 번견으로 알맞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고양이처럼 집안 쥐를 잘 잡는 진도가 산에 가면 냄새로 살구를 찾아내 발로 파잡거나 집 근처에 나타나면 포위에서 잡는 영민함에 주목해 사냥개로 훈련하면 그 능력이 잠옷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는데요. 진돗개는 일본개와 같이 주인집 사람들에게는 잘 따르나 다른 사람은 좀처럼 따르지 않습니다. 진도 폄하자들은 이를 이유로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데 일본 시바견은 대체적으로 주인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치 이야기에서처럼 일본은 그런 성격을 스스로 주인을 선택한다는 말로 멋들어지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질지라도 옛 주인을 잊지 않고 새 주인에게 쉽게 따르지 않으며 멀리 떨어지더라도 옛 주인을 찾아오는 등 귀결성이 뛰어난 진돗개는 주의심이 깊고 경계심이 뛰어나며 야성이 많이 남아있어 다른 개와 싸울 때는 등허리에 털을 세우고 용맹스럽게 덤비며 민첩합니다. 1938년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도는 1940년 8월 1일 총독부고시 제815호에 진도 본도 지역 내에 있어 진도견 이외의 축견을 금지하고 반출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명이 내려집니다. 일본인이 보기에 진돗개가 보존도 잘 되어 있고 혈통도 우수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도 있어 보여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덕분에 일제가 개털 가죽을 군수물자로 얻기 위해 실시한 야견 박살령에 수많은 개들이 죽어나갔으나 진돗개는 그나마 그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 후 진돗개 등록 제도는 유지되었지만 일제의 잔재로 여겨져 잘 지켜지지 않았다가 정부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 1967년 한국진도견 보호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오늘날 유명해진 것이죠. 어릴 적 농장 일을 도와 번 돈으로 난생 처음 자신의 개를 산 영국의 소녀는 이 독일산 셰퍼드가 1살이 되었을 때 종견으로 쓰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새끼 한 마리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사된 거래에 자신의 셰퍼드와 꼭 닮은 강아지를 받아든 16살의 매그는 아예 품종 사육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오버힐이라는 자신의 견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인생을 걸었는데요. 통상 혈통서가 있는 순종계행 견사 이름을 성처럼 따라 붙이기 때문에 이 오버힐스 제자벨 혈통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는다는 캔넬 클럽 신규품종위원회 위원장인
매그 카펜터 여사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품종 사육사로 명망이 높기도 했는데 60대 중반에 삼성 에버랜드와 진도군청과 함께 캐널 클럽의 진돗개를 품종 등록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이 커리어에 위협이 될 일생일대의 모험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영국 애견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식견 문화에 대한 혐오는 상상을 초월했고 매그 카펜터 여사조차도 이런 진돗개 위탁 사육에 영국 동호인들이 비난할 것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겨우 2005년도에 KC와 FC에만 등록되었을 뿐 메이저 캔넬인 영국 애견협회와 미국 애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견종 스탠다드에 없었고 국내 진돗견 관련 협회에서도 자기들 개만 최고라며 서로 큰 소리를 치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에 평소 개에 관심 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이 유럽 도그쇼에 대대적인 스폰을 하며 밑작업을 깔아둔 상태에서 영국 애견협회에 대해 정통한 협회 순종견 관리자인 매그 카펜터를 섭외한 것인데요. 캐널 클럽의 품종 등록은 진돗개가 세계적 명견으로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돗개를 영국에서 번식시켜 5대에 걸쳐 변치 않는 순종이란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002년 9월 우리나라 밖에서 처음으로 순종 진돗개 한 마리를 분양받아 키우기 시작한 장군이를 시작으로 이듬해 1월 5마리를 더 받아 몇 차례 교배를 거쳐 14마리로 불려나갔습니다. 그동안 영국, 미국의 애견 잡지와 수시로 인터뷰를 하며 홍보에 주력해온 카펜터는 그 자신이 캐널클럽 외래 품종 심사위원으로 진돗개를 반드시 품종 등록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일본견 아키타를 캐널클럽에 품종 등록한 주역으로 이 아키타로 개 엑스포라고 불리는 크러프츠 쇼에서 최고상을 받기도 한 매그 여사가 진돗개를 아키타에 비유한 건 그만큼 반했다는 얘기로 3년째 크러프츠 쇼에 전시되는 진도를 분양받겠다고 신청한 영국인이 100명 가까이 되는 것에 희망을 걸었죠. 장군이를 처음 만났을 때 품성이나 품종 모두 대단히 매력적이었다는 그녀는 충직하면서도 영리에 성공할 거라고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3년 처음 영국으로 건너온 진돗개는 10년 후 유럽 전역으로 퍼져 104마리가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순종견 전문가로 전남 진도 주민들을 대신해서 진돗개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매그 퍼넬 카펜터 여사의 노력처럼 2014년 영국의 크래프트 도그쇼에 벨기에에서 온 채씨와 덴마크에서 온 메이시 등 동반 출전한 진돗개가 수입종 경쟁 부문에서 모두 2위에 오른 것이죠. 우리 진돗개의 순수 혈통을 이어받은 채씨와 메이시는 영국 크러프츠 도그쇼의 수입종 경쟁 부문에 올라 멕시컨 헤어리스 10여 마리를 압도하는 기품과 자태, 영특함을 펼쳐 보였는데요. 진돗개 순종으로 덴마크 챔피언이 된 최초의 개로 대단한 성취를 이룬 4살 수컷 채씨가 늠름한 기계를 보여 2위에 오른 데 이어 암컷 부문에 출전한 18개월 메이시도 날렵함을 선보이며 같은 상을 받자 이 진돗개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품종 사육사로 영국의 진돗개 보급한 장본인인 매그는 유머 감각과 캐릭터가 탁월하고 크지 않아 다루기도 어렵지 않은 진돗개는 작은 몸에 큰 개의 품성이 담겨 있다며 홍보를 멈추지 않았죠. 세계 최대의 개 경연대회인 영국 크러프츠 쇼에서 진돗개가 2년 연속 수상하면서 애견의 본고장에서 깊은 인상의 수상을 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국내 비전문 서적 등에서는 온순한 편이라고 적혀있지만 수의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견종이 바로 진돗개였습니다. 주인을 제외한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격 탓에 진료를 위해 입에 보호대를 씌우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물리기 때문인데요. 주인 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도 진돗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많아 애견가 사이에도 평이 박합니다. 용맹한 견종으로 한국인의 기질과 특성을 보여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또 이런 성격을 즐기는 진돗개 부심을 부리는 일부 몰지각한 주인들 때문에 나날이 인식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매그 카펜터 여사의 행보가 중요한 것은 온갖 이해 타산이 몰려 교배비를 뜯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서로 난립하여 표준이 정해지지 않던 진돗개의 표준을 정립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종 자체의 특성은 진도에서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소위 말하는 혈통 고정을 통한 유전적 평균화를 정립한 데다 도그쇼에서 준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한 것으로 오히려 평소에는 얌전하고 점잖은 데다 똑똑한 지능으로 스스로 즐기는 면모를 보여줬죠. 영국으로 건너간 진도는 그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화시킨 전문가에 의해 메이저 캔넬의 공식적인 스탠다드 정립 이에 도그쇼도 충분히 가능한 견종으로 새로 태어나 한국의 천연 기념물로 그 이름과 함께 국가 이미지도 높이고 있습니다.
모리 교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진도를 이용했다면 한국인은 일본인 묻었다고 배척하고 특성은 간과한 채 단지 진도라는 이름에 얽매여 일반인인 주민에게 사육과 번식을 맡기며 진돗개의 가치를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백구도 아닌 황구로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두 진돗개들은 영국에서 보는 이마다 귀엽다는 찬사를 받으며 호응이 컸죠. 순종일수록 온갖 유전병으로 고생하는 애견계의 늑대와 가장 가까운 진돗개가 언더독으로 진출해 탑독으로 우뚝 서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할 몫으로 한국인 역시 진돗개 바로 알기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